정말 오랜만에 동해 다이빙을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남해의 양양 스쿠버 해양 캠프가 새로 개발한 신풍내기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스쿠버넷 채널. 아침 7시 서울에서 출발했는데 참봉님의 신풍 해장국에 도착하니 9시 정도입니다. 반가움에 인사를 나누고 내온 뜨거운 선제 해장국을 맛봅니다. 무심한 듯 내주는 전어튀김은 전날 정치망에서 받은 싱싱한 것이라 고소한 맛이 그만입니다. 먼 길을 온 보람이 있습니다. 곧 같이 다이빙을 하기로 하고 남해 스쿠버 해양 캠프로 이동했습니다. 서일민 대표는 강원 수중레저협회 회장이라 강원도 의회 도의원이며 인근 취업의 대표들까지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 정치망 그물의 납추를 재활용하여 웨이트를 만들다가 일손을 놓고 손님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바람이 세진다는 이야기에 어떻게 될지 몰라 우선 다이빙을 먼저 나가기로 합니다. 참봉님이 포인트를 개발했다고 하여 신풍내기라는 이름이 붙은 곳으로 나갑니다. 수심 24m 봉우리 근처에 하강 라인이 연결되어 있고 안반의 외곽은 수심 30m에서 모래지역과 이어지는 곳입니다. 서일민 대표의 설명을 듣고 안전정지를 포함해 다이빙 시간을 최대 35분으로 정하고 입수했습니다. 시야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강한 남서풍이 불면 동해안에서는 육지바람이라 파도는 그리 높지 않지만 연안의 물을 외해로 밀어내면서 깊은 수심의 찬물을 끌어올리는 용성이 일어납니다. 수온이 내려가고 시야가 안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반대로 북동풍이 불면 파도는 쉽게 일어나지만 외의 물을 연안으로 끌어와서 시야는 좋아집니다. 동해에서 다이빙 숍을 하시는 분들은 경험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라인 근처를 천천히 돌아봅니다. 봉우리 근처의 작은 섬유새닐 말미잘들은 모두 움츠려 들어 있었고 좀 깊은 수준 쪽으로 큰 섬유새닐 말미잘들이 몸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말미잘들 사이로 멍게, 우각, 광삼 등이 간혹 보였고 쥐노래미들도 가끔씩 돌아다녔습니다. 첫 다이빙이라 가볍게 사이트를 살펴본다는 생각으로 하강 라인 근처만 보고 상승했습니다. 스쿠버 해양 캠프의 보트는 선미 쪽에 리프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서일민 대표에게 카메라를 먼저 건네주고 리프트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리프트 없이 어떻게 다이빙을 했나 싶을 정도로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서일민 대표는 보온물통에 담긴 따뜻한 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얼굴을 따뜻하게 훔치고 나니 세심한 배려가 새삼 감사했습니다. 좋네요. 시원합니다. 스쿠버 해양 캠프는 점심 식사를 제공해 줍니다. 근처에 마땅한 식당도 없고 리조트의 다이빙 진행과 맞추려니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다이버들에게 편하다는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주방 아주머니가 준비해준 수육과 봄나물 쌈으로 맛난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서일민 대표의 아들인 서혜성 강사가 운영하고 있는 삼청의 고래 카페로 올라갔습니다. 맛난 커피를 한잔하면서 멋진 동해 바다와 등대의 전망을 감상했습니다. 양양 스쿠버 해양 캠프는 해양 레저 체험센터로 2층에는 다이빙 풀도 있습니다. 다이빙 풀에서는 초보 교육과 스킬 연습 등을 할 수 있는데 평일인데도 이용객들이 있었습니다. 샤워실과 탈의실 등 깔끔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리조트 이용 다이버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신풍내기로 향했습니다. 모래지역의 작은 바위에 붙은 섬유새닐 말미잘 군락을 촬영하고 싶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하강하여 북쪽으로 향해서 계속 나아갔습니다. 통발이 남북으로 포인트 위를 지나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에 쥐노래미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환경에서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물고기 중 하나인데 그마저 어획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픕니다. 말미잘 옆에 색깔이 예쁜
주름 불가사리가 보입니다. 계속 진행하니 30m 수심에서 모래지역이 나타났고 군데군데 바위들의 섬유세닐 말미잘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모래지역에는 참가자미도 있었고 쥐노래미도 보였습니다. 안방과 모래의 경계를 따라 진행하는데 불볼락도 간혹 보였습니다. 참봉님이 띠볼락을 발견하여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말미잘 군락이 풍성하여 함께 사진을 찍다가 상승해서 모델을 하면서 하향 앵글로 촬영해 보았는데 이날의 베스트 컷이 나왔습니다. 어느덧 무감압 한계 시간이 5분 이내로 줄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상승하면서 V라인을 찾아 봉우리로 이동하였습니다. 넓은 안반에는 섬유세닐 말미잘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4m 수심의 봉우리 상단으로 올라가는데 불볼락들이 무리지어 떠 있었습니다. 더 오래 머물 수 없어 아쉬웠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상승하였습니다. 배 위에서 수면의식을 가진 다음에 마지막 다이빙으로 철제 어초인 신도시 포인트로 하강했습니다. 파도는 높지 않았지만 강한 바람에 배가 밀리면서 V라인을 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V라인 근처에서 입수하였습니다. 다행히 조류가 없어 라인을 보며 하강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도시는 방구형 철제 어초였습니다. 어초에는 멍게들과 해면, 담치, 오각 광삼 등의 부착생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초 사이에는 볼락, 불볼락, 띠볼락, 쥐노래미, 인상어 무리가 보였습니다. 서일민 대표에 따르면 근처에 비슷한 어초들이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추후 어초들 사이에 라인을 깔아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바닥 근처의 어초석을 한 바퀴 돌아보고 나와서 상단으로 올라왔습니다. 어초 상단에는 벚꿀들이 빼곡히 군락을 이루고 있었고 불볼락과 인상어 무리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어초 하나만 해도 1회 다이빙을 오롯이 즐기는 데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다이빙을 마치고 저녁을 함께 먹는데 아는 사람들이 1명, 2명 들어섰습니다. 근처를 지나다 참봉님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해 다이빙 3회를 마치고 집에 도착하니 밤 10시였습니다. 15시간을 알차게 보낸 하루였습니다.